네,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강의를 담당하는 법무사 백강현입니다. 오늘 강의는 그 9급 형사소송법 시험을 봤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칭은 백형사의 형사소송법, 법무사 백강현입니다. 자, 9급 해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단 형사소송법부터 강의를 들어가니까 자,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형사소송법 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자 범죄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는 뭐겠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누구를 때려야겠다라는 내용.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혼자 아니면 친구한테 야 나 걔 때릴 거야 이런 말 했는데 그 때릴 거야 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진 않잖아요. 예비 음모, 폭행죄에 대한 예비 음모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 경우 그럴 땐 공소사실 그 사실 자체로 봤을 때 죄가 되지 않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그런 경우를 말하느냐. 네, 맞다. 공소장 자체를 보는 거예요. 자체로 그 내용까지 다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되면 증거조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자체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무죄 판결을 선고한 때 배척한 이유까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다 하더라도 증거를 배척한 취지를 함정인 범위 내에서 기재해야 한다. 맞죠? 왜 무죄가 됐는지를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또 검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항소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상소도 할 수 있는 거, 상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척한 이유에 대해 일일이 할지 어느 정도 일일이 할 필요 없죠. 뭐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줘서 뭐 어떤 뭐 무기 뭐 이런 거 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왜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가 장난 아니게 많아요. CCTV도 있고 통화 내역 뭐 포렌식 자료 엄청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는지 왜 배척하는지에 대한 함정인 범위 내에서 어떤 사항들을 기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질문도 맞는 겁니다. 3번 형사 판결은 주권지 1번 주권 국가 주권의 일부분이 형법과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기소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사불이죄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외국에서 판결 받은 거는 외국에서 판결 받은 거예요. 그건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따로 한다. 따로. 그래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에서 판결을 받아서 형을 살고 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또 처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많이 하는 게 이제 도박죄. 또 왜냐 도박이 외국에서 처벌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선 도박죄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한다. 그래서 기판력이 우리나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기판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사부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겁니다. 4번 형벌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 거, 이럴 때도 면소 판결 사유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고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 무죄 해당한다. 왜 그러냐? 면소 판결이라는 거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형이 그 뭐랄까 법률이 폐지돼야 돼요. 폐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 내가 누군가를 모욕을 했어. 욕을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한테. 나중에 야 모욕죄가 너무 사건이 이러니까 야 이거 폐지하자. 단순 민사적으로 해결할게끔 폐지하자. 그래서 나중에 형을 폐지했어. 법률 개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헌법이 위반된다. 이거 뭐죠? 위헌 판결. 위헌 판결로 해서 법률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거. 말 그대로 이런 거는 범죄로 볼 수 없다. 이건 처음부터 안 해야 된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헌법이 위반되는 법률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헌법이 최상위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간통죄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면소 판결 사유가 아니라 무죄 판결 사유다. 원래 죄가 안 되는 거였다. 그런데 이제 그걸 너무 확장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형벌에 관한 거는 과거에 합헌 결정된 다음 날까지 소급하겠다. 그런 이제 제한 사항을 두고 있지만
범죄가 아니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4번 무죄가 아니라 면소 사유가 아니라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압수수색 옳지 않는 거 유류물 나왔네요. 영장의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어 관련성 제한이 적용된다. 차용까지 참여가 필수적이다. 틀렸죠. 1번 틀렸어요. 왜 그러냐? 유류물 뭐예요? 떨어진 거, 잃어버린 거, 흘린 거. 누구인지를 몰라요. 우선 소유자 없어요. 점유자는 뭐겠어요? 만약 경찰관이 점유했으면 점유자가 경찰관이겠죠. 이것도 뭐 사법경찰관이겠죠. 사법경찰관. 아니면 이제 제출한 사람, 뭐 주는 사람이 줄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일단 소유자, 점유자는 빼더라도 소유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휴대폰을 누가 주셨어. 비밀번호가 안 걸려 있어. 그럼 누군가 찾으려면 어떻게 열어봐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류물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뭐겠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버린 거죠. 버린 거 한쪽에다가. 실제로 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여러 건 발생해요. 뭐냐? 교통사고를 쿵 쳐요. 자기가 신호위반했다든지 아니면 보행자를 쳤다든지 이럴 때 그냥 말 그대로 USB 카드 우리가 말하는 그걸 갖다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통째로 블랙박스 통째로 버린 사람도 있어요. 한쪽에다가 길바닥에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버렸기 때문에 뭐겠어요? 유류물이죠. 유류물. 범죄 현장에서 버렸으면 뭐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걸로 볼 수 있지만 범죄 현장에 떨어진 곳에서 버릴 수도 있잖아요. 도망가다가 다리 밑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로 옆에 던진다든지 그럴 경우는 범죄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물이라서 누가 어떻게 뭐 어떠한 관련된 거 없기 때문에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1번이 틀렸죠. 1번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성 제한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뭔지 몰라요. 누구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법에서 이렇게 했겠어요. 판례가. 이런 못된 짓거리 하지 말라는 소리죠.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1번. 2번 임의제출. 임의제출은 이제 임의성. 내가 이렇게 제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범죄와 관련해서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니까 누구겠어요? 점유자는 정확히 특정되고 소유자는 별개일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점유자는 확실하게 특정되잖아요. 점유자는. 이건 유류물은 말 그대로 주는 사람이 다니까. 말 그대로 유류물 수사기관이 유류물을 주었으면 점유자가 수사기관이니까 바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주어서 제출하면 그거는 임의제출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건 이제 건 바이 건입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야, 점유자 취득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장과 동일하므로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임의로 제출했어. 내가 만약 범인이야. 범인 임의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것만 파악해야 되고 내가 사생활 말 그대로 또 다른 거 친구들하고의 뭐 대화 내용 이런 것들 말고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 것들 빼고 범죄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바로 압수 목록을 제출해야죠. 교부를 해줘야죠. 교부 수사기관은. 왜? 당신의 자료에서 이만 가져갔습니다.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칼이라든지 톱 뭐 이런 걸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져갔다는 걸 해야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아까 교통사고 말했듯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이런 거 제출합니다. 그럼 받았으면 그거 해당된 것만 주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래서 당신 거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파일은 이것만 우리가 받았다.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 목록을 빨리 교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바로 교부해야 돼. 즉시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 2번은 맞죠? 자, 지문 또 보겠습니다. 3번. 압수수색 절차에 주거지 등 이것 등을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거 최신 판례죠. 참여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참여했으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고 어떤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능력 갖춰야 된다.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볼 수 없으므로 집행한 걸로 된다. 정답이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참여했으면 이 참여한 거에 대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진지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능력이 없다라면 그 사람을 비록 참여했다 하더라도 정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4번 영장에 의한 압수 및 대상물의 확인 조치가 끝나면 그것을 압수 종료되죠. 당연하죠. 딱 끝나요. 압수물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종료 사정에 불가하므로 이유 일단은 압수물 작성 교부를 혜택을 거부할 수 없다. 당연하죠. 절차 종료됐어. 그 압수물과 현실 관련성 여부에 관하여 평가 및 그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 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의뢰자에 대한 압수목록 작성 교부를 늦게 해줬다, 뭐 거부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바로 줘야 됩니다. 바로 영장에서 압수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뭐뭐 했다라는 걸 확인하는 절차로 인해서 압수 목록을 바로 교부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나중에 압수물 교부와 관련해 갖고 뭐 관련성 여부 확인한 다음에 그거 할게요. 필요 없다. 그건 나중 문제다. 일단 당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압수물을 가져갔다라면 대부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정보일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횡령이나 배임죄로 인해서 뭐 사무실에 있는 서류들 어떤 서류 뭐 공무원들 뇌물죄 같은 경우 어떤 공사와 관련돼서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공사와 관련된 그런 서류들 그런 것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바로 교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 거부할 수 없다. 4번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공판 절차 옳지 않는 것. 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죠. 당연히 공개하죠. 다만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안전질서또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치를 우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2번 법정 안에서 촬영. 자, 원래는 피고인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 맞아요. 3번 법원 조직법상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그 절차가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 조건이 보장되어 있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 아니요.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왜? 재판은 참고로 공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개금지 사유 뭐겠어요? 아무도 보지 마라.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비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짜고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형사소송법 말하는 거 보면 공개재판주의 공개해야 되죠. 지적심리주의 그런 것들 당사주의 이런 것들이 당사주의는 뭐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공개재판주의 그리고 지적심리주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됐냐? 무너지기 때문에 반대 신문권이 비록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대원칙이에요. 공개 재판이에요. 재판은 다 공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공개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개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죽은 경우도 발생했고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공개주의를 위반했어. 그러면 변호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반대식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3번 정답이죠. 3번 정답. 4번 직접주의.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 진술에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건요. 이건 기본 교재 기본 이론이죠. 기본 직접주의라는 건 이것 때문에 방어권 충실한 보장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주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이죠 기능 직접주의의 기능 이거는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죠. 자, 4번 형사 절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재판기관과 수사기관 소추기관 분리 당연하죠. 우리가 상권 분리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해서 분리 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 구조를 단핵주의라고 한다. 왜? 소추기관이 공소제기 해야 돼. 소추기관이 이게 바로 불고분리 원칙하고 동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추기관 누구예요? 검사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재판할 수 없다. 그래서 탄핵주의라고 한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래서 불구분리 원칙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 변호인 송달 이후에 송달된 이후에는 심판결 선고 전이라 공소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공소 취소할 수 있죠. 공소 취소는 뭘 했어요? 조문에 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송달 여부하고 필요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심리하는 과정에 잘못된 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맞출 수 있겠죠. 송달된 거 여부 상관없어요. 송달되든 안 되든 이 심판결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렸어요. 2번 틀려요. 한번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에 대하여 기피 청할 수 있다. 맞아요.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할 수 있어요. 왜겠어요? 어떻게 보면 또 피고인과 재판장하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변호인 모르는 뭔가가. 그게 뭐 뇌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지인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얼굴만 봤다라든지 살짝 누군가에게 뭐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과거에 뭐 교통사고 난 걸 도와준 사람 뭐 이런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에만 기피청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고인과 법관은 어떤 관계인지 변호인이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 모르죠.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죠. 당연히. 없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 일은.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규정한 건 아니에요.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느낌이에요. 느낌. 피고인이 봤을 때 법관이 정말 정직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 같아. 아, 그래서 난 저 재판 판사 믿고 있어. 근데 갑자기 변호인이 야, 기피청해갖고 그 사람 가버려. 그러면은 피고인은 뭐예요? 완전히 재판에 대해서 불씨 생길 수도 있고 막 후회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의사도 중시하기 때문에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에만 기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은 없어요. 피고인도 어떤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저 판사는 정말 공정하게 할 것 같다. 믿음이 간다. 저 재판장, 저 판사 그대로 재판하게 되면 내가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변호인이 기피 신청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요. 자, 4번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뭐겠어요? 항상 나왔던 거죠.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발을 하려면 어떻게 돼? 관련자들 전부 다 고발해야 됩니다. 한 명만 고발했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소 불가분의 적용되지 않는 건 뭐예요? 반의사 불벌죄, 고발 사건 두 개 안 되는 거예요. 고소만 된다 그랬습니다. 고소만.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죠. 자, 5번 공판 심리 범위와 공장 변경. 자, 공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 완성 여부 언제나 했어요. 공소제기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죠. 판단해요. 근데 그 기간은 언제예요? 기간은 공장 변경에 의해서 법률이 그 범죄가 바뀐 거. 말 그대로 폭행치사 아니 상해치사했다가 살인죄로 바뀌었다라든지 그럼 살인죄에 대한 범죄로 인해서 법정형으로 인해서 공소시 기간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1번 그런 게 맞습니다. 딱 공소장 변경 와서 공소 시효 나왔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번처럼요. 2번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방어권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다른 범죄 사실 인정할 수 있다. 다른 범죄 사실이라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뭐겠어요. 말 그대로 상해냐 뭐 폭행치사냐 폭행이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축소사실도 똑같잖아요. 축소사실도요. 축소사실도 그 다른 범죄 이제 횡령죄로 볼 것이냐 배임죄로 볼 것이냐 특히 우리가 말 그대로 포괄일죄로 볼 것이냐 상산적 경합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포괄일죄로 볼 것이냐 희소적 경합범으로 볼 것이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 희소적 경합이냐 포괄일죄에 대한 상습범으로 볼 것이냐 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률적 평가만 한다 했죠. 그래서 변경되지 않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동일성이 인정된 범위 내라 있습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이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다른 사실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거. 3번 공사의 동일성은 그 사실에 기초가 되는, 자, 이거 사회적 기본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기본적 요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런 판례 딱 보는 순간, 사회적 사실관계 딱 나오는 순간 기본적 요소도 고려해야 된다. 어떤 기출지문 있죠? 기본적 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럼 틀린 거예요. 무조건 기본적 요소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에요. 4번 공사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장 변경 허가 결정에 위법사가 있는 경우 공장 변경 허가를 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어요. 4번 틀렸네요. 왜 취소할 수 있겠어요? 공장 변경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돼요. 그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별개의 범죄, 별개의 범죄. 그러면 뭐죠?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소추기관에 공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불고불리의 원칙과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정확하게 해야 돼서 뭐겠어요? 스스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는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불거분리 원칙 위반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항소, 상고 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6번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피고인만이 항소 사건에서 피고인만 항소했대. 피고인만 했대요.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형을 일부 무죄 했대. 일부 무죄 했대. 일부 무죄 했네. 일부에 대해서 문정하면서도 일시가 동일한 형을 선고했대요. 그러면 불이변경금칙이 위배된다? 아니죠. 위배되지 않죠. 불이변경금칙은 뭐라 했어요? 실질적인 형, 우리가 선고된 형이 중요한 거지, 어떤 범죄냐 아니냐, 범죄냐 아니냐가 아니죠. 범죄가 뭐 살인이냐, 폭행치사냐, 상해치사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상해죄가 됐다가 상해치사가 됐어. 그래도 범죄가 상해치사로 됐다 하더라도 징역 1년이었으면 그대로 징역 1년만 되면 불이변경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답 1번이네. 1번 틀렸네. 1번. 불이변경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죠. 위배되지 않아요. 1번 틀렸어요. 자, 2번 지문 봐볼게요. 자,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대하여 10년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됐어. 새로운 증거가 제시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새로운 증거가 제시됐으니까 사실 내용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때렸어. 근데 쓰러져서 병원 치료받고 있어. 중상해죄로 기소했어. 환송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만약 그분이 사망했다라면 상해치사가 되겠죠. 그러면 기소력이 바뀌겠죠. 내용이 바뀝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그런 일이 많아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많아요. 중상해로 볼 것이냐, 상해치사로 볼 것이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반대로 이 사람이 나는 작물이에요. 장범이 했는데 갑자기 다른 진범이 잡히면서 얘가 언제 어디서 공모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같이 공모했던 녹음 파일이라든지 CCTV 자료를 딱 갖고 와. 작물범인 줄 알았던 애가 갑자기 갖고 왔어. 그러면 걔는 어떻게 돼요? 같이 했던 절도범이 되거나 아니면 강도가 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기속력이 깨지는 거니까 상고법원의 파기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실관계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 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항소권 회복 청구의 원인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을 기각해야 한다. 당연하죠. 왜 그러겠어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어. 근데 뭐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해요? 웃긴 거죠. 이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해갖고 야 너 항소 이유 없어. 아니면 항소 이유 있어. 그래서
뭐 파기해서 재판했던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 항소심 회복 청구예요. 그 당연히 결정으로 기각해버리죠. 결정으로 당연히 기각하죠. 원인이 없잖아요. 나갈 필요 없죠. 뭘 판단을 해요. 판단할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변호사가 이렇게 했겠지만 참 의미 없는 회복 청구죠. 이미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항소심에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항소심 넘어갔으면요. 아마 이 것들이 그것 때문일 거예요. 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뭐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잘 싸우면 되죠. 그래서 회복 청구를 왜 해요? 잘 싸우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4번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됐어요. 아, 이런 경우 있어요. 자기가 범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떤 범죄 저지르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면 다른 사업이라든지 아니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다가 말 그대로 공소송달로 해서 판결돼 버렸어. 그 다음에 검거된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에 형이 집행으로 수용된 날 어떻게 했어요? 알겠죠. 에? 내가 그걸로 판결받았다고요?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상訴제기 기간 내 회복 청구를 하지 않으면 위반된 것으로 허가될 수 없다. 당연하죠. 수용됐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재판인지 알았잖아요. 그럼 빨리 상소 제기해야죠. 제기 기간 내 상속과 회복 청구를 해야죠.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기간 지났다. 이거는 피고인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간 내 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맞는 겁니다. 맞는 거. 수용됐으면 다 알아요. 대부분 알아요. 자, 7번 재심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재심 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청구했어. 청구했는데 재심 청구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걸 재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심의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직 판단하지 않았어. 그런 중에 사망해버리면 그냥 종료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재심 청구에 대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사망했다라면 계속 재판이 진행되겠지만 결정에 대해서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재심 청구 절차는 종료된다. 1번 맞는 겁니다. 2번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 청구의 이유에 관하여 사실조사 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 신청에 대하여 재판할 필요 없지만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2번이 틀렸죠. 2번이 재심에 대해선 사실조사 신청권이 없어요.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거는 직권이요. 직권으로 심리합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배척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고지할 필요도 없죠.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네. 2번. 배척할 때 고지할 필요 없다. 왜? 신청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권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2번. 자, 3번. 형사소 420조 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 새로 발견할 때는 재심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가벼운 죄란 무엇이냐?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그죠? 법정형 가벼운 범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기각은 별도죠. 공소기각은 우리가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있죠. 그거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된다고 한다고 해서 그 가벼운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공소기각 같은 경우는 누가 신청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공소기각은 왜겠어요? 공소기각은 말 그대로 형사재판할 때 소송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건 직권조사 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서 이거에 대해서 공소기각 받을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 해달라. 뭐겠어요? 없죠. 당연히. 별개의 범죄. 가벼운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가벼운 범죄. 이거는 범죄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식적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않는다고 보는 거. 가벼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왜겠어요? 확정됐잖아요. 확정됐는데 공소기각 사유가 뭔 의미가 있어요? 공소기각 사유가 뭔 의미가 있어요? 법은 판결이 확정돼 버리는데 재심이란 거 확정된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공소기각 사유 이제 와서 얘가 뭐 할 거예요? 시체 판결이 나와서 기판력이 있는 건데 그걸 뒤집을 만큼 가벼운 죄를 말하는 거지. 공소기각 사유 뭐 여기서 뭐 할 거예요? 그런 거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 그래서 공소기각 사유는 가벼운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 자, 4번 있는 경우에 돼요.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그죠?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특별 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잇는 유죄의 확정 판결도 포함된다, 그죠? 특별 사면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특별 사면 우리가 그 면소 판결에 대해서 사면은 특별 사면이 해당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효력 있는 사면도 포함된다. 특별 사면으로 형을 선고를 이뤘다 하더라도 유죄 확정 판결에는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 판결을 받았던 사유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함된다. 4번 맞는 지문이죠. 자, 8번 옳은 거 골라보죠. 옳은 거 기억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조사실 출석하기 거부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죠. 왜?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이런 것까지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조사를 위해서 구인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판례가 봤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구인할 수 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통비법 감청이란 동시에 지금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니은 맞네요.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니은 맞아요. 디귿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죠, 집체 없이 압수영장 청구해야 되죠. 그 청구는 언제 아니야? 압수한 때 아니죠. 체포한 때 체포한 때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요. 압수한 때 아니라 했습니다. 디귿 틀렸어요. 자, 리을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인지서를 작성한 등 그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 리얼 맞는 거예요.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 혐의자로 보는 거 그때 인정된다. 꼭 범죄 인지서를 작성해야지만이 그때부터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리얼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겠어요? 3번 리을. 자, 9번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가 옳지 않는 거. 자,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증거 신청 채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사자가 신청했다 하더라도 맹탕 없는 거 신청하니까 그래요. 맹탕 없는 거 뭐 얼텅 닿는 거 막 증거 신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질질 끌려고 막 그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는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례도 없다고 했어요. 2번 재소자 재정신청. 교도소 재소자 나왔네요. 재소자에 대해서 재정신청 관련해서 특칙이 있다.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항고장이 어떻게 된 교도소장한테 제출했어. 근데 재항고장 도달이 언제예요? 상관없이 특칙 준용한다고요? 아니죠. 아니에요. 도달은 시가 상관없이 아니에요. 도달해야 돼요.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됩니다. 적법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돼요. 교도소장한테만 제출했다고 해서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도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적법한 제기간 내에 도달해야 된다. 2번 틀렸네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재정 신청에 대해서는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않는다 했어요. 이거는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이거 많이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경합법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20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그죠? 경합범위에요. 경합범. 말 그대로 상해, 그 다음에 사기 이런단 말이에요. 상해가 무죄, 아니 상해가 말 그대로 유죄, 이게 유죄, 사기가 무죄. 별개의 범죄예요. 별개의 범죄. 경합범위라는 게 별개의 범죄 따로따로 재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합범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판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항소가 없었고, 요거는 항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만 항소가 돼서 파기할 때는 이분에 대해 한정해서 파기하고, 이건 뭐예요? 기간이 도갔기 때문에 바로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돼 버렸죠. 확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합범은 별개의 범죄예요. 별개. 경합범은 각각의 범죄예요. 그래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개의 죄로 했다라면 어떻게 되냐? 전단에서 한 개의 형을 선고해야 될 경우에는 뭐 같이 파기할 수 있긴 하지만, 심판 안 하지 같이 파기할 수 있긴 하지만, 경합범에 대해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별도로 찢어지는 거라서 이거는 무죄 부분에 한정해서만 파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4번 항소심의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해야 한다. 환송. 그죠? 조문 봤죠? 공소기각 판결 잘못됐다. 그럴 땐 환송한다. 그런데 관할 인정은 뭐라 했어요? 이송. 공소기각 판결은 환송, 관할 인정은 이송. 그랬죠? 4번도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자 10번, 그래서 9번 정답 2번이죠. 자 10번 또 옳은 것은, 전문법칙 옳은 것은, 자 보시죠.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가 되는지는 요즘 사실과 관련되어 정해져 있는데, 관계가 정해지는데, 자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 사실인 경우에는 본래 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 사실인 경우에는 전문 증거이지 본래 증거 아니다. 이거 틀렸죠? 바뀌었어요. 요거와 바뀌었어. 자, 원진술 자체, 원제 자체 뭐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타인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건 말 그대로 명예훼손이 제일 커요. 명예훼손죄. 진술했어. 걔가 돈 받은 걸 제가 봤어요. 라는 말. 돈 받은 걸 많은 걸 봤어요. 라는 말한 거면, 니 그렇게 해서 말했잖아. 걔가 그걸 훔쳤어요. A가 저 물건을 훔쳤은 걸 제가 봤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말하는 순간 우선 사실 적시든 허위 사실이든 적시를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한 것 존재 자체가 있는 건 뭐냐? 본래 증거죠. 본래 증거. 말했기 때문에 본래 증거가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걔가 물건을 훔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럼 물건 훔쳤다는 걸 봤다라는 걸, 그런 원시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즘 사실인 경우, 훔치는 걸 진짜 맞는지, 걔 훔친 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전문 증거가 되는 거죠. 전문 증거. 말 그대로 걔가 봤어요 라고 말했으면 좋은데, 내가 봤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말하는 거 존재 자체는 본래 증거이지만, 그걸 내가 봤다라는 말한 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내용이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전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 증거. 헷갈릴 수 있어요. 대부분 목격자 아니면 누가 들은 내용,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걔 훔치는 거 봤어. 그걸 피해자한테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친구한테 말한 거죠. 훔치는 걸 봤어. 걔 그거 물건 훔쳤어. 라고 말한 거예요. 걔 물건 훔쳤어. A가 물건 훔쳤어. 그걸 누구한테 말했다? C한테 말했다. 그럼 C한테 그런 말하는 순간 뭐예요? A는 도둑놈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아님 그런 거죠. 그러면 걔 도둑놈이야라고 말하는 거, 그건 존재 자체가 있었던 거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본래 증거가 되지만, 야 걔 물건 훔쳤어 라는 걸 C한테 말했어. 근데 C가 나와서 말을 해요.
법정에서 걔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인 거, 훔친 거 봤다는 내용인 거는 전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본 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들. 말 그대로 그렇게 말했다는 사람이 외국에 갔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또 싸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진짜 걔가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알아? 걔를 증인을 출석시켜야 되는데 외국에 가 있거나 사망했거나 그러면 걔를 출석시킬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전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그러나 걔가 말한 것 자체, 그냥 걔가 그렇게 말했어요. 말한 것 자체는 본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죄가 되지만 만약에 그 말한 걸 절도다 그럴 때는 이럴 때는 전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문 증거.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겁니다. 기억은 틀린 거예요. 기억 틀렸어요. 기억. 그래서 틀린 겁니다. 기억은. 자, 니은 형사소법은 316조에서 사실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제전문 진술이나 제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그렇죠, 이건 규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를 할 수 없다. 증거를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에요. 니은 맞네요. 니은 맞아. 맞아요. 니은은. 자, 디귿.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에 대한 진술,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소적부심 신문조서. 맞네요. 구소적부 신문조서. 이거는 뭐냐? 311조가 규정하면서 아니죠. 311조가 법관에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300몇 조예요? 315조. 아니, 315조 사망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거예요. 315조예요. 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거예요. 법관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한번 이것도 기출문제 많이 났던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거 315조. 그렇기 때문에 D가 틀렸어요. 리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어. 그래서 피고인이 반대 신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증언 거부권 행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에 준하여 진술할 수 없되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글죠.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증인이 증언 거부권 행사해버려. 그것도 막 기억 안 해버려. 나 모르겠는데요 해버려요. 그런 경우 피고인이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타 이 밖에 준한 사유에 대해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리을 맞아요. 이거 판례 많이 났던 거예요. 이것도 지문이. 왜 그런지 알겠죠? 314조는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게 뭐예요? 사망, 외국 거주, 그 밖에 준하는 사용인데 사망할 정도로 준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의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받아들여주죠. 안 받아들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유가 그 밖에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된다. 그러면 증인의 증언은 증거로서 쓸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은 진술조서 이런 것들은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반대 신문까지 보장돼야 되는데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이런 것들은 증거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리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리을. 리을 맞았죠. 리을 맞죠. 정답이죠. 그래서 사용 증거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리을.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11번. 당사주의와 직권주의. 이론적인 거 이번에 좀 나왔어요. 그래도. 자, 형사소송 규칙. 공공장 일본주의 말하는 거죠. 공공장 일본주의.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첨부해서 안 된다. 이는 당사주의의 소송구조의 표지이다. 그죠?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만 넣어라. 다른 증거물 넣지 마라. 그게 당사주의. 그래야지 법원은 예단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 당사주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에요. 치료감호법. 법원은 인정될 때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는 치료감호 사건의 절차에 관한 직권주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맞아요. 직권주의 요소를 가미한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했기 때문에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판례입니다. 이것도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랬어요?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검사에게 요청하죠. 야, 치료감호 해. 왜? 그래야지 법원은 정확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주의 요소가 가미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3번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을 할 것인가는
입법 정책 문제다. 그렇죠? 어떤 게 유리할지는 몰라요. 어떤 게 유리할지는. 집권주의가 유리할지 당사주의가 유리할지는 어떤 것이 유리할지 몰라요. 그래서 입법 정책이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역사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는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질문이고, 4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제기된 후 참고인 소환해서 불러? 이거 안 되죠. 공제기했는데 참고인 소환해서 불러. 그러니까 미리 작업하는 거잖아요. 공제기 후에 네 증인으로 증인 신청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해야 돼. 그럼 당사주의에 반하죠. 이건 뭐뭐 반해요? 당사자주의에도 위반되고, 공판중심주의에도 위반되고, 직접 심리주의에도 위반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4번 틀려요. 정답은 4번이네요. 자, 12번 옳은 것은 국선 변호인. 자, 기억. 단기 3년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될 때, 자,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되죠. 이에 따라 변호인 개정 없이는 개정할 수 없죠.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아니죠. 판결만 선고할 경우는 심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판결만 선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변호인이 없어도 개정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틀렸네. 기억 틀렸네. 기억. 자, 니은 법원은 피고인의 빈곤 그 밖에 사유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하면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청구해야지. 청구. 빈곤이나 기타 사유는 청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하지만 청구가 없으면 이건 안 돼요. 다시 우리 필요 변호 사건은 정해져 있죠. 70세 이상 미성년자, 구속된 때 이런 것도 정해져 있지만 그런 사유가 아닌데 빈곤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를. 그때 2번 맞는 지문이에요. 니은 맞는 지문이고, 디귿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때는 변호인 없으면 안 되죠. 직권으로 선정하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심까지 효력이 있다. 맞는 지문이 맞는 지문.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리을 이가 상반되는 피고인 갑이 범법인을 변호인 선임하고 범법인이 담당하는 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 변호사 중 1인을 을을 위한 구속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그죠, 권리를 침해한 거죠. 이해가 상반되는 게 뭐겠어요? 난 절도범이야, 작물범이야. 갑은 을하고 니랑 같이 공모해서 절도했잖아. 을은 아니야, 난 작물만 니한테 갖고 온 거야. 나는 니랑 같이 절도한 적이 없어. 이런 경우 이해가 상반되겠죠. 이해가 상반돼요. 그럴 경우에 변호사 하나 쓰면 큰일 나겠죠. 그럴 때는 권리를 침해한다. 리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맞는 건 니은, 디귿, 리을. 4번. 자, 13번 법원의 관할 옳지 않는 거. 15조 1호에 따르면 1호 또는 특별 사정으로 재판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은 관할 이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의제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장이 검사의 이송 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 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 이전 신청할 수 없다. 이거 어려운 지문이죠. 어려운 지문. 이거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이거 판례예요. 판례. 옛날 판례인데 맞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고 제기했을 때 원래는 이제 상고 제기하면 그 해당 법원이나 이쪽으로 관할돼서 이제 이송하기도 하는데, 자, 검사 이송지 없이 다른 교도소 이감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관할 이전 신청할 수 없다. 그거 갖고는 관할 이전 신청할 수 없다. 관할 이전 신청은 법률상 이유로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 행사할 수 없을 때 이전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는 이전 신청하는 게 아니다. 왜? 설사 다른 지역으로 갔다 하더라도 재판했을 때는 교도소에서 다 데리고 오잖아요. 법정까지 다 데리고 와요. 차에 실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이전 신청할 수는 없다. 1번 지금 맞는 거예요. 자, 2번 항소심에서 공자 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그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으로 보아야 한다. 맞죠? 항소심에서 공장 변경이 됐어. 1심에서는 뭐였어? 단독. 2심에 가서 2심은 합의부. 그래서 합의부에서 하고 있는데 공장 변경이 됐어. 그러니까 상해였다가
아니죠. 이제 대부분 이럴 때는 이제 그죠. 절도였다가 절도인 줄 알고 심리했다가 알고 보니 뭐냐? 강도더라. 강도더라.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 특수 강도더라. 이런 경우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특가법에 적용되는 것들. 그런 경우 되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관할권인 것으로. 그래서 2번은 맞는 겁니다. 2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하사건은 원래 더 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신중하게 보라고. 어려운 사건 되는 거니까요. 동일성 인정되는 거 공무장 변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무장 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의 배당받은 합의부는 단독판사 배당 아니죠. 재배당이 아니죠. 그냥 그대로 실체 판결을 한다. 실체 판결. 그대로 실체 판결 한다. 언제 해요? 왜? 합의부에서 사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유리하다기보다는 더 명백하게 할 수 있고 오류가 없는 거예요. 재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더 발견되지 않게 되는 거죠. 합의부에 사건하는 게 더 좋아요. 합의부에 사건하는 게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시체 판결합니다. 왜? 합의부에서 단독판사 사건 했다고 해서 뭐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독판사 사건은 근데 합의부 사건을 단독판사에서 했다. 그러면 그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송을 하지만 이런 것들 합의부 사건이 갑자기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단독판사 사건이 됐다. 그럴 때는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네요. 4번. 토지관할 달리한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한 개 사건과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그렇죠? 맞죠?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의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꼭 병합되거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선 되면은 됩니다. 되면 우선은 관련 사건이면은 관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 심리가 돼야만 관련 사건으로 보는 건 아니다. 꼭 그래야만 전제 조건이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어도 이송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말 그대로 뭐 서울에서 하는 재판 하나, 대구에서 재판 하나 이렇게 하는데 관련 사건이야. 알고 관련 사건이네. 그럼 이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송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병합 기소나 병합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죠. 13번에 자 14번 소송행위 소송 조건 옳지 않는 거 반의사를 불벌죄 처벌 불허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 요건으로 직권조사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라도 본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된다. 이거 뭐예요? 맞죠? 공소기각 판결 사유. 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 사유는 뭐예요? 직권조사사항이에요. 직권조사사항. 그래서 심리 판단해야 돼요. 소극적 소송 조건이죠. 부존재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 존재하냐 안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 친고죄도 마찬가지 고소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다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요. 항소죠. 항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재심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거고 항소한다는 건 판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조사 했더니 이거 문제가 있어. 그럼 공소기각 사유가 있으면은 다시 당연히 파기하겠죠. 파기. 이것들을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1번은. 자, 2번.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 의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 후견이 소송행위와 관련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의사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를 볼때 관한 처벌부당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거 최신 판례죠. 오래되지 않았어요. 틀렸어요. 뭐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든 안 받든 의사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똑같다. 왜?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명문의 규정이. 이걸 대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명문의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다. 2번 틀렸다.
명문의 규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 불허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의 그 피해자 개인의 의사예요. 개인의 의사. 저 사람을 처벌할지 말지는 개인의 의사예요. 근데 그거 갖다 대리행사에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처벌 안 받는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그거 신중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법원은 신중하게 보겠다. 신중하게. 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합당한 처벌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성년 후견 말 그대로 뭐 내사 판정을 받았다든지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성년 후견인이 법원 허가 받았다고 해서 그래 그 의사는 그대로 인정해 줄게 하면서 반의사 불벌죄 처벌 불응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리에서 처벌 불응사 표시할 수 있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범죄 저지른 사람한테 처벌하려고 하는 거죠, 법원도. 그래서 2번 굉장히 신중하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처벌 불허 의사 표시는 대리하지 않겠다. 굉장히 신중하게 보겠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증거 동의 의사 표시는 증거 조사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처리할 수 있다. 그죠? 맞죠? 이거 많이 봤던 질문이죠. 자, 변호인 선임 4번.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제한고장을 제출한 경우 적법 위반 제한고의 효력이 없다. 맞죠? 맞죠? 변호인 선임 신고서 제출하고 하라 했어요. 선임 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한 항소 유서 항고장 있는 거 적법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례가 4번 맞아요. 맞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자, 15번. 법원의 증거조사. 1번부터 보시죠. 312조, 13조. 따라. 증거를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하는 경우에는 범죄 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해야 한다. 맞죠? 이거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규칙 1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자, 2번.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 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에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 신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불법할 방법이 없고, 다만 이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상소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맞는 거예요. 2번도 맞아요.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고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2번 맞는 질문이에요. 3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진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형, 말 그대로 동의가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 여부를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 증거 쓸 수 없다. 맞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했어. 어떤 녹취록이라는 다른 거 제출했어. 근데 그 안에 자기한테 유리한 것도 있지만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라고 단정해서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모르고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확하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는 걸로 동의한 게 맞느냐, 이거 제출한 거 맞는가요? 라고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동의가 없는 한, 그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뭐가 있어요? 검사의 동의가 없는 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준 다음 변명의 기회를 줘요. 야, 이거 제출한 거 봤는데 이거 정말 맞아? 이 내용을 제출한 거 맞아? 당신한테 이런 게 맞아? 이게 그런 걸 한번 더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에 대해서 쓸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4번.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아하, 이러면 맞는 것 같잖아요. 이래서 중요해. 이게 결정. 판결은 뭐예요? 우리가 대부분 심리하고 정부 판결과 관련된 내용이 그잖아요. 근데 이거는 증거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는 거예요. 각하하는 거예요. 증거에 대해서. 증거 신청에 대해서 각하하는 거. 아까 전에 1번 뭐라 했어요? 1번이 아니라 여기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이의 신청 외에는 방법이 없죠. 상고만 할 수 있죠. 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서 각하해야 한다. 결정으로서. 4번.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이거는 아마 많은 사람이 틀렸을 거예요. 4번 지문은. 판결인지 결정인지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맞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순간 헷갈려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4번 틀렸다. 4번. 자, 16번 공판의 준비. 우리 공판 준비기일 하죠. 공판 준비기일. 자, 1번부터 보시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 준비 절차에서 현장 부재, 심리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 2번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 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아, 맞다 했죠. 이후에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1심 공판 제1회 공판 기일 이후에도 할 수 있다 했어요.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 3번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 준비 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아니죠. 즉시 항고할 수 없다. 뭐냐? 불복할 수 없다. 불복. 왜겠어요? 공판기일 지정 때 불복할 수 있다고 하면 공판 준비기일 몇 년 걸릴까요? 1년 걸려요. 1년. 공판 준비기일만 1년 걸려버립니다. 기정한 거에 대해서 기각했어. 그러니까 즉시 항고하고 또 재항고하고 갔다가 다시 또 지정하니까 또 즉시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계속 대같이 왔다 갔다요.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걸려요. 1년.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공판 준비 기일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3번 틀렸네요. 4번 법원 피고인이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4번 맞는 지문이에요. 소환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렇지만 통지는 해준다 했어요. 통지 받고 나 나가봐야지. 뛸 때 나갈 수 있어요. 공판 준비 기일에. 왜? 공판 준비 기일이 뭐예요? 공개재판이잖아요. 공개재판 또.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뛸때려 가는 거예요. 구경한다고. 내 재판 어떻게 본지 봐야겠다. 변호사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좀 봐야겠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소환이 없다 하더라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간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통지는 해야 된다. 근데 왜 소환을 할 필요 없어요? 피고인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공판 준비기일에 사실조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를 어떤 거 할 것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부분에 대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나오면 또 막 다른 소리 하거든요. 옛날 과거 자기 태어난 날부터 또 얘기해버리면 재판 안 끝나요. 2박 3일 걸려요. 그런 것 방지하려고 우선 나오지 마라. 지금 사실조사를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증거를 쓸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거다.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 당신이. 그렇지만 꼭 소환까지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공판 준비 절차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죠. 그래서 검사, 변호인은 꼭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는 거 같이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자, 17번. 옳은 것. 보강법칙 옳은 것. 자,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강화한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왜? 보강 증거는 정말 독립적으로 막 이런 증거에 대해서 아니더라도 자백이 강화한 것이 아닌 걸 정도로만 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하다. 말 그대로 범죄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겠어요? 정황증거라든지 간접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부분 인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각오한 것이 아닌 것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맞는 거. 니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맞아요. 니은도 맞아요. 왜? 피고인 나야 피해자가 아닌 친구한테 야 나 걔 두둑이 팼어.
두들겨 팼어. 나 걔 자백에 내가 걔 밤에 몰래 가고 비 오는 날 뒤통수를 갖다가 뒤지게 때리고 도망가 버렸어. 자백했단 말이에요. 자백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이 자백을 한 거지. 그새 자백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강화한 것이 아닌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인데 그 자백 갖다 또 자백했다 또 해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보강 증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었다고 한 사람 10명 있으면 무조건 증거로 돼서 보강 증거 없이 들었다는 사람 가공화해서 허위로 몇 명 세워버리면 유죄 증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이 진술했다라는 거, 자인했다라는 거, 들었다는 거, 그 사람은 자백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런 내용들은 그 사람 피고인의 진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보강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보강증거로 쓸 수 없다. 실제로 말 그대로 하면 야, 나 돈 받았어. 누구한테 돈 받았어. 뇌물죄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 근데 실제로 그런 일도 없어. 근데 그렇게 해서 가공한 인물 허위로 몇 명 서버리면 무조건 유죄되는 거예요. 유죄돼요. 잘못하면. 왜? 아, 그래 인정할란다. 인정하고 그냥 빨리 하겠다. 나올란다. 유죄된 거예요. 유죄. 그런 건 쓰지 말자. 우리가 자백 보관 법칙을 하는 게 뭐예요? 오판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판을 방지하려고. 그래서 자백을 갖다가 자백만 있다고 해서 유죄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것만 듣고 다 판결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 그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전부터는 중요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황적으로 이 사람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갖고 와라. 그러면 유죄로 판단하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예요. 디귿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도 포함되므로, 그렇죠. 자백에는 포함되죠. 공범이니까. 공범 포함되므로 아니죠. 포함되지 않죠. 네. 본인의 자백이니까 헷갈려. 나도 순간 헷갈렸네.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아. 왜? 공범은 별개잖아요. 별개요. 별개예요. 우리가 310조에 말하는 자백에는 별개예요. 우리가 공범에 대해서 자백하는 걸로 포함된다. 내 자백에 대해서 인정하냐 안 하냐. 그거는 우리가 312조 내용의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포함되지만 310조에 따른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 쓰나요? 그래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죠.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상대방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틀리게 해설할 뻔했네요. 순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지문.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출지문이에요. 기출지문. 왜? 그래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판례가 상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자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순간 놀랐네요. 저도. 그냥 흐르르 읽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흐르르 가버릴 수가 있어요. 꼼꼼히 봐야 돼. 꼼꼼히. 그래서 공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고, 저도 이거 시험 공부할 때 엄청나게 체크했던 부분이에요. 엄청 체크했던 부분이에요. 이거와 312조하고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거하고 구별해서 제가 했던 건데, 순간 저도 착각했습니다. 순간. 그렇기 때문에 디귿 틀렸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리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보강증거로 될 수 있죠. 자백과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를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 증거 충분하다. 그렇죠. 있다. 정황 증거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왜? 솔직히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직접 증거는 있다 없다? 없다. 거의. 직접 증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직접 증거는. 그래서 리얼도 틀렸다. 딱 알아서 표시됐네. 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 리얼 틀렸습니다. 리얼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뭐예요? 기억 니은 1번이죠. 1번. 자, 18번 증명. 엄격한 증명이냐 자유로운 증명이냐. 자, 1번 반의사 불벌죄. 이번에 반의사 불벌죄 많이 나오네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그리고 유무에 대해서 있냐 없냐, 그런 의사표시 했냐 안 했냐,
이걸 엄격하게 볼 것이냐. 근데 판례는 뭐냐? 자유롭게 보자.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나 처벌 불허 의사, 내가 그 사람 처벌 원치 않아요 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자유로운 증명 대상으로 보자. 이게 정답이, 이건 1번이에요. 맞아요.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정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옳은 지문이에요. 자유로운 증명 대상이 된다. 엄격한 증명은 뭐라 했어요? 범죄 사실과 관련된 거는 엄격하게 본다. 그러나 그 외에 소송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2번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그죠? 엄격하게 구속 요건 해당성, 범죄와 관련된 거죠. 이거 인정하는 거는 엄격한 증명으로 본다. 자, 증거력이 없는 증거는 구속 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 사실의 인정 자료는 사용할 수 없으나 구속 요건 사실 추익하는 간접 증거 사용할 수 있다. 아유, 없다. 증거력 없는 증거는 살 수 없죠. 간접 증거 사용할 수 없죠. 추인케 하는 거니까. 또 사실 추인케 하는 간접 증거 사용할 수 없어요. 증거력 없는 거 뭘 수 있다 했어요?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다. 탄핵 증거로는. 탄핵 증거는 뭐예요? 증명력을 감퇴시키는 거잖아요. 보조 증거, 간접 증거 뭐예요? 증명을 갖다 더 올리는 거잖아요. 하는 거. 그런 거는 증거력 없는 증거로는 그렇게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2번 틀렸네. 2번 틀렸어요. 증거력 없는 증거는 탄핵 증거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3번 양형의 조건, 제한사항에 속하는 거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속 요건이나 법률에 규정된 형의 가중 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 방식의 구애감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된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자유롭게 증명한다는 거예요. 왜? 법률에 규정된 형의 가중 감면 사유 뭐겠어요? 이런 거 말 그대로 상습범 뭐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감면은 뭐겠어요? 뭐 임의적 감면이 아니죠. 이런 것들 이제 감면, 우리가 중지미수 같은 거 그런 거 따지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자격 말 그대로 반성하냐 안 하느냐, 이 범죄를 인정했냐 안 했냐, 뭐 반성하고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증명하면 된다. 그래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 양형 조건은 그런 거 봅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질문이네요. 4번 모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 구속 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몰수 추징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엄격한 증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판례는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필요 없다. 자유로운 증명으로도 족하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 그래서 18번은 정답은 2번. 자, 19번 친고죄 반의사부벌죄 또 나오네요. 반의사부벌죄 많이 나왔죠 이번에. 자, 옳은 것 기억. 피해자가 제20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처리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 그러면 뭐 15세,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6세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겠죠. 근데 중학교 3학년 이거 그 처리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라면,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었다면 철회 의사표시는 유효하지 않다. 아니죠. 유효해. 예. 예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불허 의사표시를 했으면 인정할 수 있다. 왜 그러겠어요?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싸울 수도 있어요. 치고받고. 그럴 때마다 형사처벌 안 한다고? 야, 나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받았으니 너 사과를 못 하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는 없어요. 대부분 뭐 예전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 그런 건데,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철회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판례. 왜? 15세 말고 아신가 14세 10개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한 16세 정도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국 나이로 하면 중학교 3학년, 그러면 어느 정도 의사능력 있고 사리 판단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화해하자. 반의사부벌죄 뭐겠어요? 폭행이잖아요. 폭행, 뒤통수 때리고, 그 정도, 뭐 빵 때렸다든지 상해 정도 아닌 거, 그런 거기 때문에 반의사부벌죄로 된 거죠.
이런 것들은 꼭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틀려. 니은 형사소송법 법이 나게 된다 하면 통상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는 정도로 법리사실과 법이 나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한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아우 맞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친고죄 말 그대로 옛날에 같으면 이제 뭐 강간죄라든지 강제추행, 옛날에는 강제추행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추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간죄는 뭐 나중에 문제를 하더라도 예전에 강제추행이 친고죄였을 때는 이게 강제추행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가 굉장히 논란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는 많이 정립이 됐지만 예전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정말 피해받은 게 맞을까? 어떤 행위를 한 건 있어 피의자가. 근데 그 이후에 이게 한 게 맞나? 그때 인식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에 대해서. 왜 그러겠어요? 행위자를 처벌하려고.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이게 미성년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벌해야 되는데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친고죄로 고소할 수 없었어요.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그런데 행위한 건 나쁜데 이놈을 처벌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하려고 고소기간을 한마디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늘리려고. 그래서 사실관계에 관해 확정적인 인식까지 있을 것을 요한다. 확정적인 인식이란 뭐냐면 피해자가 날 만진 행위가 있었던 거 이거 강제추행이 맞네라고 확정적인 인식할 거. 그건 언제겠어요? 뭐 중학교 1학년 때 피해를 봤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그걸 알았어. 그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친고죄 고소기간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위자를 꼭 처벌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못 모르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갔으나 나중에 커서 어느 정도 성교육을 받고 성장하다 보니 내가 옛날에 그렇게 당했던 행위가 추행이었네. 그럼 그때 고소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적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한다. 고소기간을 넓히려고 이런 판례가 나온 거예요.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꼭 피의자 처벌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니은. 그래서 니은은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 자, 디귿 갑과 을이 X에 대한 명예훼손에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하는 경우에 X가 제2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갑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의사표시하였다며 그 의사표시는 을에게도 효력이 있다? 아니죠. 고소 불가분의 원칙. 아까 말했죠.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방위사 불벌죄 고발 사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죠. 없다. 또 방위사 불벌죄 또 나왔네요. 또 나와 이렇게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되게 틀렸습니다. 처벌 불허 의사표시는 을에게는 효력이 없답니다. 없다. 왜게요? 왜 안 돼요? 효력이 없어. 법률의 규정이 없어요. 법률의 규정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리을 친고죄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2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2심판결 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조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전에 뭐 때문에 그랬냐? 간통죄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상간자 A가 있고 서로 B가 있고 뭐 이제 C가 이제 와이프가 이제 A, B를 고소하는 거죠. 동시에 그런 경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좀 그런 것 이해해 주십시오. C. 그래서 A, B 다 고소했어요. 다 고소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C가 A하고 살고 싶어. 근데 감독죄는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몰래 외국으로 보낸다든지 숨겨놓는 거죠. 한쪽에다가 어디 짱박아 놓는 거예요. 남편을. 그래서 B가 처벌받은 이후에 고소 취소를 해서 빼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법원은 뭐라 했어요? 안 된다. 판결 선고된 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공범자가 처벌받았으니까 상대방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 말 그대로 간통죄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강제추행이나 강간죄도 마찬가지예요. 강제추행이나 강간죄도 한 명을 봐주려고 한쪽에 숨겨놓다가 아니면 서로 합의해서 한 명을 처벌받았는데 합의해서 고소 취소장 좀 써주세요 라고 하니까 판례가 뭐예요? 야 이러면
범죄가 완전히 웃기지 않냐. 왜 그러겠어요? 예전에 성폭력 범죄, 강제추행 같은 경우 강간이라든지, 예전입니다. 예전,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강간 같은 경우 둘이서 강간을 해. 근데 그것도 이제 뭐 특수 강간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나중에 논할 문제지만, 그럴 경우에는 한 명은 돈이 많고 한 명은 돈이 없어. 그랬더니 돈 많은 애는 외국에 보내놨어. 돈 없는 애는 형사처벌 받았어. 단순 강간죄로만 그냥 형사처벌 받았어요. 형사처벌 받아갖고 형 선고됐어. 그러니까는 돈 많은 애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합의금 주고, 야, 고소 취소장 좀 써줘. 그리고 처벌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전무죄. 그게 되겠죠. 돈 많은 사람은 처벌 안 받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처벌받게 되는, 말 그대로 법이 완전히 그냥 돈의 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명이 처벌받았으면, 그러니까 한 명이 선고가 됐다. 20판결 선고가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범은 무조건 처벌한다. 처벌한다. 고소 취소 안 된다. 안 받아준다. 고소 취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리얼 맞는 지문이죠. 왜 그런지 알겠죠? 그런 내용들을 알면 바로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니은 리을이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 옳은 지문. 자, 20번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자정보 압수수색. 자, 수사기관이 하드카피나 이미징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여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거나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고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를 한 경우, 압수를 완료했어.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삭제 폐기해야 된다. 맞아요. 옮겼어. 나머지 거는 삭제 폐기해야 돼요. 맞아요. 1번 지금 맞는 건 삭제 폐기해야 돼요. 삭제 폐기. 2번 제시하고 압수 집행에 착수하여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한 경우 발부받은 영장이 유효기가 남아있다면 제시하고 다시 압수할 수 있다. 아, 틀렸죠. 이거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유효기간 남아있다. 유효기간 뭐예요? 7일이죠. 7일. 기본적인 유효기간 7일이에요. 연장할 수 있지만 7일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 집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집행 종료했어요. 예,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이불 딱 까고 정리 딱 해놨더니 잠깐만요. 다시 집행해야 돼요. 또 가서 다 뒤지고 다 엎고, 좀 자 좀 자자 잠 좀 자 했더니 다시 또 잠깐만요. 또 뒤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성질나죠. 성질나. 진짜 욕 나옵니다. 욕 나와. 그렇기 때문에 한번 했으면 끝이다. 한번 종료하면 끝. 그 다음에 쓰지 마라. 유효기간 남아있다 하더라도 재집행 안 된다. 2번 틀렸네. 2번 말 그대로 맞죠? 제가 말한 거 맞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다른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압수수색할 때 집에 다 뒤져가고 정리해놨더니 또 다 뒤지고 정리하고 다 뒤지고 7일 동안 해봐요. 7일 동안. 차 타고 움직이려고 갔더니 잠깐만요. 차에 대해 더 해야겠어요. 본네트 열어보세요. 거기 승현이 봐볼게요. 막 하고. 그러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죠 진짜. 그래서 유효기간 남아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 종료했으면 끝이다. 그 영장 이제 쓸 수 없다.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라. 다시 받아라. 그때 2번 틀린 겁니다. 3번 압수한 물건에 중요하죠.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저장 매체 기재되어 있어. 휴대전화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냐? 없다. 판례가 없다. 만약에 정보 처리 장치, 노트북, 태블릿, 정보 저장 매체, USB 외장 하드 이렇게 했으면 휴대전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압수할 수 없다. 하려면 휴대전화 따로 기재하라 이거예요. 따로 기재하라.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안에 휴대전화가 포함되지 않고 USB나 외장 하드 안에 휴대전화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별도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다 기재하라. 휴대전화도. 3번 맞는 지문이에요. 4번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 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 유해를 발견했어.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중단하고 별도의 혐의와 관련된 영장을 받아갖고 집행해야 된다. 이런 경우 하나에서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무관정보 다른 게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게 뭐겠어요? 무관정보가요. 말 그대로 마약죄 수사하다가 봤더니 막 성폭력 처벌법에 관한 카메라 이용 촬영 관련된 증거물이 확보됐어. 그럼 무관정보니까 중지하고 영장 받아서 압수해라 이거예요. 중지하고
중단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 범죄와 관련된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맞는 지문입니다. 4번 맞는 지문. 정답은 뭐예요? 2번. 자,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개론. 뭐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개론이나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자, 이제 14번 문제. 14번 문제. 옳은 것은 볼게요. 피고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적격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한 신문하는 것은 피의자의 지위에서 진술거부권이나 자기부재 그걸 침해한 것으로 아니죠. 증인적격 인정되죠. 왜? 소송 절차가 분리되었으니까 증인적격 인정됩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돼요? 그런다고 자기부재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되죠. 침해하지 않아요. 진술거부권 보장됩니다. 진술거부권 보장돼요. 1번 틀렸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2번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형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맞죠? 2번 맞아요. 맞는 지문이에요. 2번.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맞는 지문입니다. 누누이 말했죠. 피모용자가 법정에 나왔거나 그랬으면, 그러니까 정의재판을 청구하든지 법정에 나왔으면 피고인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용자만이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는 제외의 3자예요. 제3자. 그래서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번 맞아요. 3번 갑에 대하여 받아야지 약식명령에 대하여. 갑이 정의재판을 청구함으로써 갑을 상대로 심리하는 과정에서 갑이 성명을 모용 당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해야 한다. 아니죠. 자,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정정은. 허가는 뭐예요?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건 정정이에요. 정정.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말 그대로 갑에 대해 반려하지 약식명인데 갑이 정의재판 청구해서 갑이 모용 당했어요. 그러니까 피모용자죠. 피모용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 공소기각 하죠. 공소기각 판결. 그리고 모용자한테는 어떻게 한다? 모용자한테는 공소장을 정정해서 다시 발송한다. 공소장 정정해서 다시 발송한다. 정정 결정하고 결정된 거랑 다시 발송한다. 약식명령하고.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아니다. 허가 틀렸습니다. 허가 받지 않아요. 정정은. 공소장 변경이 허가이지 정정은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3번 틀렸어요. 4번 법인세 체납 공소제기 됐어. 그런데 법인의 청산 결로에 등기가 완료됐어. 그러니까 청산종결로에서 등기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사무가 종결된 것으로 할 수 없죠. 왜? 공판 계속 중이기 때문에 청산사무가 종료된다고 할 수 없죠. 왜? 벌금형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신학과 관련돼서 벌금형을 내려야 되거든요. 벌금형. 법인에 대해서는 뭐 징역형 이런 걸 내릴 수 없잖아요. 벌금이에요. 벌금. 다. 벌금형을 내려야 돼. 그러면 벌금형을 내리는데 법인한테 돈이 있어. 그럼 그걸 압류 조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금형에 대해서 청산사무가 종료된다라고 볼 수 없죠. 종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동안에라도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은 소멸하지 않는 거죠.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 왜? 청산 종결 됐다 하더라도 판례나 이런 거 민법이나 우리가 상업등기나 이런 것들 보면 종료됐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있다면 청산인의 업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청산사무 종결해서 뭐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시켜서 청산사무를 종료해야 돼요. 청산사무 종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벌금형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재산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에 대해 집행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통장에 뭐 돈이 있다라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종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벌금형을 내리기 때문에 다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틀려요. 4번 틀렸어요.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죠. 2번. 15번 증인신문과 증언 거부권.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허용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요. 배제할 수 없어요. 반대신문권은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방에 가 있어서 뭐 칸막이를 쳐서 뭐 증인하고 피의자가 얼굴 마주칠 수 없도록. 근데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다 합니다. 지금은요. 법정에서 칸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으로 옮겨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2번 공문이었던 자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 이때는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고 광고색 승낙 없이는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고 그러나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조문이죠. 맞는 지문이에요. 조문. 3번 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자신이 범행한 사실이 포함되지만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을 이거 포함되죠. 포함된다. 포함되죠. 이것도 포함돼요. 왜겠어요? 오인돼서 지금 유죄 판결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도 자기는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언거부권 행사하면서 자기가 이거 갖다 무죄 판결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인됐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법원에서 야 지금이야 우리가 오인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오인됐다라고 보겠어요? 법원에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잘못 증언했다라가는 자기가 반대로 유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된다.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오인됐다 안 됐다는 이거 판결 나온 이유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지. 그 당사자들은 미쳐요. 당사자들은.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된다. 3번 틀렸네요. 4번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인의 증언에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된 경우에는 증언거부권 고지사항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죠? 이게 뭐겠어요? 증인 돼서 성립되는 거 위증이죠. 위증죄죠. 위증죄. 이건 증언거부권의 고지사항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번은 맞는 겁니다. 위증을 저질렀으면서 그런 말 하고 있어. 사실대로 말하면 되죠.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맞고 정답은 3번이죠. 3번. 16번 간이 공판 절차. 법원은 옳은 거 한 번씩 체크해야 됩니다.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법원은 간이 공판 절차에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간이 공판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재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 아니죠. 이거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죠. 왜 간이 공판 절차 안 하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피고인 변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의견을 드릴 필요 없어요. 근데 검사가 힘들죠. 검사가. 왜 간이 공판 절차를 하면 간단하게 빨리빨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으니까 재판이 쉽지만 간이 공판 절차로 하지 않으면 증거를 다 인정하게끔 검사가 거듭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검사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검사 의견 듣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제2심법원에서 간이공판자에 의해 심판하기로 하여 증언 있는 증거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 능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다시 아니죠. 유지되죠. 유지되기 때문에 다시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다. 다시 조사할 필요 없다. 판례 2번 맞는 2번 틀린 거예요. 2번 더요. 유지된다. 그래서 다시 증거조사할 필요 없다. 2번 틀린 겁니다. 3번 간이 공판 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 절차 갱신하죠. 그렇죠?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없을 때는 그러지 않다. 그렇죠? 결정이 취소될 때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판 절차 갱신해야죠. 왜? 증거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자, 소송 다시 이제 엄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검사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냥 이대로 진행할게요 라고 해버리면, 그래, 갈게요. 가는 거죠. 재판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갱신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4번,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할 때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 신문할 때는 부인했다면 이거는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공판 절차로 심리하면 안 된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심리하면 안 된다. 4번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에요. 17번 거증 책임. 자, 이렇게 보면 형사소송법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씩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연결고리. 자, 거증 책임. 자, 공연히 사실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10조 여기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는 행위자가 누구예요? 피고인 입증해야 된다. 피고인 입증하는 게 뭐가 있어요? 상해의 동시범, 그 다음에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 두 개만 입증해요. 이거 갖다가 거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2번 기록상 진술 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해야 하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 부정입니다. 그렇죠. 임의성은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임의성은 검사가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요. 임의성이 없는 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임의성이 없는 증거는 어떻게 한다? 다른 증거로도 다 쓸 수 없다. 그러죠. 자, 3번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주관적 요건이나 객관적 요건인데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당연하죠. 공소 제기된 범죄 구성요건 뭐예요?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이거는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다 검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증 책임이라고 그래요. 거증 책임. 3번은 맞는 거예요. 4번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실제로 임의 제출된 것인지는 다툼이 있을 때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함정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한다. 아니죠. 피고인이 입증하는 게 아니죠. 검사가 피고인이 입증하는 거 뭐였다고요? 상해의 동시범하고 명예훼손 외에는 없어요. 다 검사가 입증해요.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18번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법 308조 증거의 진면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법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그죠. 인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의적 판단하는 걸 인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엄격하게 함정으로 판단하라 이거예요. 자, 증거 판단에 관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 절차에서 획득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해야 한다. 그건 당연하죠. 아주 좋은 말이죠.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자, 2번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는 경우 반드시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고 자의심증 원칙상 법원으로서는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대한 부분만을 치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했다는 부분을 배척할 수 있다. 맞죠? 네, 맞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까 말했죠? 서로 짜고 해버리면 한 명 바보 만드는 건 식은죽 먹기예요. 진짜 짜고 해서. 그런 것들 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제하려고. 말 그대로 검사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주범이냐? 약간 이제 그렇게 주범이 아니 약간 어느 정도 도움을 준 정도로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한 거 주동자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거 할 때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등치, 표정 이런 거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약하게 돼 있어. 그럼 나 약하게 처벌받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한 거 맞아요. 다 인정해버려. 상대방은 주동자로 몰려서 형
범죄 부인했다고 해서 강하게 처벌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무조건 인정했다 하더라도 바로 다 믿거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볼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라 이거예요. 정확히 판단해라.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겁니다. 3번 살인죄와 같이 법정의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증거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주요 사실 전제가 되는 간접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죠. 당연하죠. 3번이 틀렸네.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죠. 그렇게 안 하면 증명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살인죄에 대해서 무거운데 법정에 뭐예요? 살인죄 사형까지도 있는 건데.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해요. 간접 증거로 하는 거니까, 직접 증거가 없이 간접 증거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해요. 3번 틀렸네. 3번 틀렸어. 자, 4번 참고인 A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과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으로서의 A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지는 오로지 사실인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4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자유심증주의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당일날 참고인 진술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증인에 대해서요. 그럴 때는 정말 거짓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들이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걸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공판정에서 다른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으로서는 꼭 경찰에 조사한 거는 안 좋고 공판정에 한 거는 깨끗하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공판정의 증언을 믿을 것이냐 참고인 진술조서를 믿을 것이냐는 법관의 마음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법관이 뭐 아무 근거 없이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전후 사정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판단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자유심증주의예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질문이다. 맞는 질문. 정답은 그래서 3번이죠. 3번. 자, 19번 공소시효 옳지 않는 거.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 거지만 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재개행위 종료만으로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것은 아니고 원래 개부심을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시점을 범죄의 종료 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것만으로 종료다. 종료하는 겁니다. 종료. 게시하는 거 행위 자체만으로 종료예요. 그 삭제되거나 삭제되지 않은 거는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왜 그러겠어요?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 자, 이렇게 해버리면 정보통신망으로 이용해서 명예훼손한 거는 종료시 언제일까요? 이게 한 5년 후일 수도 있잖아요. 5년 후, 3년 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신문이라는 잡지로 명예훼손했을 경우 그거하고 형평성도 안 맞아요. 날짜도 안 맞아요. 종료 시점이 완전 달라져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게재행위 자체만으로 종료됐기 때문에 이때는 범죄가 종료되었다. 그럼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보겠다. 범죄 그러면은 말 그대로 범죄 삭제됐을 때부터 종료 시점으로 보게 되면 너무 길게 잡아요. 공소시효가 5년 후에 종료했어요. 삭제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너무 넓게 잡아주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서점에다 책이라든지 잡지에 명예훼손 관련된 게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잡지가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서점이든 친구들 사이든 개인 집이든 꼽아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때는 재개행위만으로 말 그대로 출판한 경우만으로 종료로 보고 정보통신망은 반대로 본다. 그러면 이것도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게재행위 자체만으로 종료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않으면 공소시효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1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번 틀렸네요. 19번에 1번. 자, 2번 미수번호 범죄 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을 때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그죠? 범죄의 칼을 이렇게 찔렀어. 찌르고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범죄가 종료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찌르고 나서 했는데
피해자가 도망갔어. 안 되겠다. 나도 도망가야지. 그 도망갔으면 그때 종료가 되는 거고, 찌를까 말까 고민했어. 그러면 아직 착수가 안 됐어. 그러면 뭐 예비 음모죄로 가겠지만, 자, 범죄행위를 종료하지 못했어. 여기 휘둘려고 했는데 못 찔렀어. 그런데 얘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종료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기는 뭐예요? 똑같죠. 도망가고 나도 이제 그만 포기해야지. 그때 이제 범죄가 종료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수처가 진행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수범 범죄행위는 미수범은 뭐 미수범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정형으로 많이 없어요. 미수범이요. 실제로 처벌하는 경우는 미수범 처벌 규정은 거의 많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중강도 미수, 살인 미수 그 외에 미수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수범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미수범은 뭐겠어요? 딱 처벌하려고 찌르려고 했는데 도망가. 계속 쫓아가. 차 타고 쫓아가. 그러면 계속 쫓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죽이려고 차에 실어갖고 끌고 가. 죽이려고 이제 칼하고 막 준비하고 있어. 그래갖고 어디 야산에 묻으려고 하고 막 2, 3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묻으려고 했는데 얘가 도망가 버렸어. 그럼 그때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겠다. 그러니까 범죄가 진행할 수 없을 때부터 종료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제로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네, 그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그래서 못 죽이고 끝나는 경우. 그래서 도망 나와서 겨우 살아서 이제 병원 가는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3번 공범 중 일인에 대해 약식명이 발령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회복 청구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무자의 공소시효는 정지됨 없이 계속 진행한다. 그죠? 이런 우연한 사정. 약식명이 확정됐어. 갑하고 을하고 약식명이 확정됐는데 한 명이 정식재판 청구 회복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받지 못해서 나는 못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판 청구할 테니까 해주세요라고 했어. 다른 공범자도 정지해버린다? 뭐 유연한 사정 때문에 공범자의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범이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 2명이라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래 한 명은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공소시효의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사정이잖아요. 정치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라는 건 우연한 사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돼 버리면 공소시효가 다 꼬여버리거든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 우연한 사정 때문에 정지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죠.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공소시효가 더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아이고, X라면 안 되지.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때는 정지함 없이 계속 진행한다. 3번도 그래서 맞는 거예요. 4번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 제기에 따른 공소시효는 시효 정지는 다른 공무자에게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렇죠? 4번 맞는 질문이죠. 4번 맞는 질문. 조문이죠. 조문. 4번 맞는 질문. 그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마지막 20번 압수수색. 자, 1번 동그라미 1번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 채취. 아, 이거 많이 나왔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소변 채취를 한다. 그럴 때는 뭐예요?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어. 야, 임의적으로 가자. 그냥 가자. 해도 계속 버티는 거예요. 난 소변 채취를 안 하겠다. 너희들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병원 응급실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의하지 않아요. 끝까지 저항해. 막 철조망 들고 끝까지 못 가겠다. 임의 동행을 기대할 수 없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데려가야 된다. 그래도 데려간다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유용력만 행사해라 라는 겁니다. 이거 판례요. 재밌는 판례요. 이거. 그래서까 1번 맞아요. 왜? 노력을 했잖아요.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법원도 뭐라 그랬어요. 야, 수사기관 그 정도 노력했으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뭘 따져 이런 거 갖고. 그럼 갔으면 됐잖아. 네가 수사기관도 얼마나 노력했냐. 달래기도 하고 어떻게도 하고 실제로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많이 달래요. 맛있는 거 사줄게. 야, 네 저녁에 뭐 먹고 싶냐. 우리가 그거 시켜줄게 라는 얘기도 해요. 막 어쨌든요. 네, 진짜 얘기도 해요.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소변 해치해야 되는데 야, 네 하고 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대부분 뭐겠어요. 뭐 구속되거나 뭐 체포되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달래기도 많이 달랩니다. 진짜요. 그때 1번 지금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2번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보관자가 아닌 자래. 임의제출 받았다?
하지는 변호인이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유죄징계 사용될 수 없다. 그죠? 이게 키워드 얘기 핵심이요. 아닌 자예요, 아닌 자. 뭐예요? 우리가 임대출이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대출해야 되는 거예요. 점유자가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소지자. 근데 아무 사람이 가서 제출한 거예요. 임대출했다고. 그런 거는 위법하게 한 거기 때문에 유죄징계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아닌 자로부터 법률이 아닌 자다. 법하고 안 맞잖아요. 법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제출한 물건을 임대출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사람이 제출했잖아요. 법에 위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동의했다라고 증거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위법수의 증거죠. 위법수의 증거. 아닌 자가 제출한 거기 때문에. 아닌 자가. 근데 이거와 관련돼 갖고 전자정보 하나 있죠. 특이한 거. 그런 것들은 별도로 하고, 이건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거예요. 판례.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입니다. 3번.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한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한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 사정이 없나 가한부에 응해야 한다. 그죠?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가한부 청구 있으면 다 가한부 다 합니다. 응해야 돼요. 왜? 가한부는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하세요. 먼저 제출하겠다는 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해야 되거든요. 차량, 공장 기계, 뭐 그런 것들. 공장 기계는 솔직히 아니겠지만 차량, 뭐가 있을까요? 뭐 사진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 대부분이 차요, 차. 뭐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당장 일해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가한부 청구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뭐 아니면 뭐 회수로 뭐냐 중요한 뭐 도면일 수도 있겠죠. 도면, 설계 도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가한부에서 받아오죠.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증거에 사용한 물건이기 때문에 압수물이기 때문에 가한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응해야 돼요. 응해야 된다. 3번 맞는 질문이에요. 4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그 장소에서 물건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할 때는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 없다. 아니죠. 이거 많이 나왔던 거죠. 필요하다. 따로 다 제시해야 됩니다. 한 사무실 뭐 팀장 있고 뭐 책상에 뭐 팀원 이렇게 있고 압수수색 하더라도 각각의 개인의 책상은 개인 뭐 사생활과 관련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뭐 팀장에 대해서 뭐 압수영장 받았다 이런 것도 압수하려면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건 소지자가 다르잖아요. 소유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4번. 이것으로 해설 강의는 다 마치겠는데 참 이번 시험에 판례, 조문 이런 것들 적절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신 판례들이 많이 나와서 수험생들이 많이 고생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신 판례라 하더라도 기존에 나왔던 기출 지문에서 그렇게 많이 변형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 기본서로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 또 기본서와 기출문제, 뭐 최신 판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쉽게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번 시험 보면서 많이 노력하셨고 많이 수고하셨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진짜요. 저도 많이 떨어져 보고 시험도 많이 떨어져 보고 했지만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 과정을 이겨내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니 뭐 결과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너무 포기하고 상심하지 마시고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합격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다음 강의 또 진행할 테니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제 강의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뭐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바로바로 답변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